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의 위험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자권 문제는 단순히 주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전과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게 된다면 미국의 군사 개입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적 능력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독자적으로 이끌기에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한국군의 전반적인 전략과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 협력 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한국군이 보다 주도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2007년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전자권 전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당시의 안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무장 문제와 함께 한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전환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향후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전자권 전환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전시작전 통제권, 즉 전자권의 전환을 다시 한번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개발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전자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위험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은 더 많은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자권 환수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여러 나라에 대해 방위비 추가 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그들 각국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신 더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역협정에서도 트럼프는 상대국에게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상황이 아닐.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제적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다 강경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이 갈등에 휘말릴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 정세에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수출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배치되면 이는 북한 및 중국과의 긴장 상황에서도 한국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사적 존재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동시에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한 군사적,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는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 경제에 연간 무려 9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며 이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와 외교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출과 투자가 사라지게 되며 이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국가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미국의 동맹국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올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를 잃게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일본과 필리핀과 같은 동맹국들은 미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군이 제공하는 군사적 지원과 방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지원이 없다면 자신들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안보와 경제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될 경우 우리는 보다 안정된 안보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경제적인 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이 동맹이 약화되거나 흔들리게 된다면 주변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돈독히 하여 평화롭고 번영하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중국과의 관계 변화는 정말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외교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협력과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더 나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두 나라 간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중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고려하는 것은 한국의 군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독립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전자권 환수를 통해 자주 국방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현재의 국제 정세와 군사적 환경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군사적으로 독립성을 현재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자권 환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미국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자권을 환수하기에 앞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권 환수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정보 공유와 전략적 대화 그리고 국제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은 한국의 국방과 안보를 전자권 문제는 한국의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군사적 결정을 내리고
국방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주요 동맹국이자 안보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략적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향후 우리의 군사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협력과 소통을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단순히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한 가지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응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군사력과 방어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보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은 한국의 외교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국 간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양한 국제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만큼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외교 정책에 결국 전자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사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와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